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북한 군수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캔 23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확장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 약 2만 개를 러시아로 보냈고 최대 8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지난해 공식 수출액이 약 4,800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군인 약 1만 명을 파병한 것으로 계산할 때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인건비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실전 경험을 쌓고 무기 체계를 시험해볼 기회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을 전달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지상전 무기인 드론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로 한반도의 구릉지대, 침투 훈련을 받은 북한군이 평지 참호전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러시아에 지나치게 많은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내부 방어력이 약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대부분 중국과 이루어지며 러시아와는 무기를 제외하면 교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되지 않지만 중국은 90%를 넘습니다. 북한의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서 중국과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코너가 사라지고 조로, 북러, 친선관계 코너만 남아있어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반면 중국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난해 운영했던 조중, 북중, 친선의 해 2024분 코너가 삭제됐다. 해당 코너는 북중 교류 관련 기사를 모아둔 곳으로 북중 친선의 해가 종료되자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중 양국은 2024년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해 4월 10일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한 가운데 평양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개최했다. 자오 위원장은 당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확대 의사를 밝히며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개막식 이후 별다른 후속 행사는 없었고 폐막식조차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다. 반면 러북 관계의 밀착을 반영하듯 홈페이지에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조로, 북러, 친선관계 코너만 남아있는 상태다. 괴뢰 한국 정치마비, 난장판 북한, 탄핵 전국 혼란 부각 시도,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전국 혼란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괴뢰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데 이어 27일에는 대통령 대리를 맡았던 한덕수 괴뢰 국무총리마저 탄핵됐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그 대리에 대한 탄핵안이 연달아 통과되고 다음 대통령 대리들에 대한 탄핵도 예고된 상황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 됐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러한 보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통신은 특별한 논평 없이 괴뢰 한국에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만 전했다. 약 2주 만에 탄핵 정국이 다시 북한 언론에 등장한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의 혼란상을 부각시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